자, 그러면 증산작용 강의 시작할게. 자, 책 페이지로는 페이지 144페이지고 13강 증산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수업을 할 거야. 그렇게 막 길지 않아가지고 꼼꼼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같이 꼼꼼하게 한번 봐봅시다. 자, 그래서 13강 증산작용인데 이 증산작용이라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잎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잎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거 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면 잎의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먼저 1번 잎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다. 그러면 딱 그 책도 보면은 잎의 구조라고 돼 있지. 자, 그래서 그 그림을 볼 건데 그 그림에 이제 단면이 있는 거야. 이파리가 우리 원래 보통 이파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내부를 보는 거야. 내부를 얇긴 하지만 이 내부가 확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내부를 어떻게 볼 거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림의 단면을 보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가 여기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뭐냐, 그림이 너무 뭔가 카메라 같이 생기긴 했지만, 자, 저기 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저 위와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파리의 여기서 본 모양이 여기서 본 모양이고 밑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잎의 앞면, 여기가 잎의 뒷면이지. 자, 잎의 뒷면이라고 치면, 자, 여기에 이 바깥쪽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을 뭐라 그러냐, 우리 생물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이런 세포들을 뭐라 그러냐, 여기는 표피세포라 그런다. 표피 또는 뭐 표피라고도 하고 표피세포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표피세포인 거야. 그래서 이것에 하는 역할은 잎 내부를 보호한다. 잎이 바로 여기 이런 부분이 이제 공격받지 않도록 간단하게 1차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근데 주의할 점이, 우리가 보통 식물 잎에는 엽록체가 있잖아. 근데 여기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투명해. 그래서 빛이 잘 통과한다. 투명하면 빛이 잘 통과하지. 엽록체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오케이, 엽록체가 가장 없다. 그래서 여기를 딱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여기 밑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빛을 잘 통과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다. 그냥 창문의 유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표피. 우리 건물의 가장 바깥이 유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표피세포 여기 위에 이 부분과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을 표피세포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깔을 좀 바꿔서 우리가 울타리 조직을 여기 이렇게 뭔가 울타리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그림에도 보면 빽빽하게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있지. 이런 것들이 모인 것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이 울타리 조직에서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거든.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여기 밑에 살짝 색깔 바꿔서 여기 이렇게 엽록체가 살짝 듬성듬성 이렇게 있지. 여기도 광합성이 일어나지.
3번 여기는 해면 조직. 여기는 광합성이 일어남. 오케이. 해면 조직은 광합성이 일어나고. 자, 이번에 또 여기가 이제 인맥이야, 인맥. 우리 입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맥 같은 거 있지. 여기가 4번 입맥. 여기서 이렇게 인맥. 근데 이제 잎의 윗부분이 물관이고 아랫부분이 체관이지.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윗부분이 물관. 물관은 물과 무기양분이 지나가고, 아래는 체관, 이제 유기양분. 우리가 광합성 산물들이 지나가는 곳이지. 이제 인맥, 위가 물관, 아래가 체관. 이거는 기억해줘야 되고, 여기 부분도 역시나 그 표피 세포인데, 이 표피 세포가 변형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증산작용에 관련 있는 여기 이렇게, 이걸 이제 확대해서 뒷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바로 5번 공변세포야. 공변세포. 이렇게 공변세포는 여기 표피세포 있죠. 표피세포. 표피세포가 이렇게 변형이 된 거야. 변형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두 개야. 하나, 둘. 두 개의 표피세포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생긴 것으로, 주의할 점은 여기서 광합성이 이런. 선생님, 표피세포가 변화해서 여기서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닌가요? 했지만 여기서는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기억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 곳은 표피세포 밖에 없다. 뭐 인맥은 원래 그냥 일어날 게 아니니까 인맥을 제외한다면 안 일어나는 건 표피세포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표피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위와 앞면과 뒷면에 있는데, 잎 내부를 보호해주고 엽록체가 없으며, 엽록체 우리 그 광합성 일어나는 그건 세포 소기관인데, 엽록체가 있고 그 안에 색소, 엽록, 소가 있었지. 이게 엽록체. 이런 거 잘 기억해주고. 자, 엽록체가 없고 투명해. 왜냐면은 이런 엽록체가 없으면 엽록소도 없을 거 아니야. 색소가. 그래서 투명하겠지. 초록색 색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빛이 잘 통과한다. 유리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울타리 조직.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런 세포들이 빽빽하게 있는다. 그래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 왜냐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해면 조직. 뭔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또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맥. 인맥은 이제 물관과 체관이 있는데, 위가 물관이고 아래가 체관. 물과 무기양분이 통과하는 곳이 물관이고 유기양분이 통과하는 곳이 체관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공변세포는 이 표피세포가 변형이 된 건데, 여기에선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겠지. 자, 이제 공변세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 자, 공변세포를 볼 건데, 공변세포가 약간 이렇게 근데 공변세포의 특징이 몇 개 있어. 특징이 주로 잎의 뒷면에 있는 거지. 주로 잎의 뒷면에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잎의 앞에 있는 것도 있어. 윗면에 있는 것도 있는데, 주로 잎 뒷면에 분포한다. 왜 그러냐면, 잎이 이렇게 있으면은, 잎이 뒤에 이제 증산작용할 때 나올 건데, 증산작용이 이제 수분을 배출하는 그런 과정이야. 증발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너무 직접적으로 햇빛이 이렇게 와버리면 증발이 너무 많이 되겠지.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 적당한 수분이 나가줘야겠지. 우리도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안 좋잖아. 그런 것처럼 증산작용도 적당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너무 증발이 많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뒷면에서 천천히 증발을 하는 거야, 물을. 주로 잎의 뒷면에 있다. 이걸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표피세포가 변형이 된 거지.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엽록체가 존재.
염록체가 존재한다는 말은 광합성을 한다는 말이랑 똑같다고 봐주면 돼. 광합성 한다. 똑같은 말이야. 자,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이제 주로 설명하지 않은 건데, 요 안쪽에 공변세포 때문에 생기는 구멍을 기공이라 그래. 기공. 뭐 공기의 기공, 기공이라고 해서 이제 공기나 물이 드나드는 곳이야. 뒤에 증산작용 때 배울 건데, 기공 여기 사이에 생긴다. 그래서 이제 증산작용이라는 게 여기 공변세포가 벌어지면서 기공이 벌어지게 되고,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게 증산작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형성되고, 기공은 주로 잎 뒷면에 있겠지. 기공도, 왜냐면은 공변세포도 주로 잎 뒷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체 출입과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기공에서.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특징 하나는, 공변세포의 마지막 특징 하나는 이 기공 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껍다. 자, 말인즉슨 여기 기공 쪽 벽이면 이쪽 벽이겠지. 이렇게 공변세포에 이쪽 이렇게 여기가 더 두껍다. 어디보다? 이런 여기 이렇게 바깥쪽 이런 데보다 더 두껍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알겠지만 이거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쪼붓하게 이렇게 있는 거지. 쪼붓하게 이렇게 있지만 물이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될 거야. 벌어지게 될 건데, 왜 그러냐? 여기가 얇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지. 바깥쪽이. 그래서 이쪽이 얇아서 더 많이 팽창을 해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공변세포는 주로 잎의 뒷면에 있고, 그래서 기공도 잎의 뒷면에 있고,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것이다. 그리고 엽록체가 존재해서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 안 하는 건 아까 어떤 거였지? 표피세포만 광합성을 안 한다. 오케이. 뭐 표피라고 선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는 보기에 나오는 걸로 잘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광합성을 한다. 중요하게 봐주면 여기는 표피세포만 광합성을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생기는 게 기공. 근데 기체 출입과 증산작용을 한다. 그리고 공변세포의 마지막 특징은 기공 쪽 세포벽,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공변세포를 한번 봤고, 이제 증산작용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 교재 번호로는 2번,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이 정의가 뭐냐? 식물체 내의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 자, 그래서 물이 어떤 형태로? 수증기. 수증기는 물의 기체 형태지. 물의 고체 형태가 얼음이고, 물의 액체가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물의 기체 형태를 수증기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오케이.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 어디를 통해? 기공을 통해. 기공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증산작용의 조절. 이제 공변세포. 우리 요게 공변세포였지, 이렇게. 이게 공변세포였는데, 공변세포에 의해서 이게 열리고 닫히면서 증산작용이 조절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열리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되고, 닫히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점은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간다.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증발이 돼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증발. 오케이. 증발이 돼서 나간다. 오케이. 이제 지금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 먼저 기공이 열리는 거. 자, 공변세포의 농도가 높아져. 자,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우리 소금물 같은 것도 농도가 높은 거는 소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 이런 걸 말하지. 그러니까 어떤 물 이외에 다른 물질들의 그런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무율이 높아지면 삼투압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래서 삼투압 현상 때문에 농도가 높아진 이유로 주변 세포로부터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오는. 이래서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와. 자, 그러면은 공변세포가 물이 들어오면 빵빵해지겠지. 그러면은 공변세포 팽창. 자, 팽창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변세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쪽이 두껍고 여기 바깥쪽이 얇고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얇았지. 그렇기 때문에 얇은 쪽에서 더 많이 커지는 거야. 두꺼운 쪽은 조금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더 많이 휘어지게 되고 두꺼운 쪽은 잘 못 늘어나니까 가만히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더 많이 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구멍이 좀 더 커지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공변세포가 팽창하는데 바깥쪽이 두껍고 바깥쪽이 얇고 안쪽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휘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가 생겨요? 바깥쪽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뭐가 열린다? 기공이 열리게 된다. 오케이? 기공이 열리는 과정은 공변세포에 뭐가 높아진다? 농도가 높아져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뭔가 예를 들어서 너무 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무 짜는 건 아니야. 너무 달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달거나 짜서 그런 거를 좀 중화시키려고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옴. 그래서 공변세포가 팽창하겠지. 그래서 바깥쪽이 얇고 안쪽이 두껍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기공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공변세포가 이제 기공이 닫히는 과정을 볼게요. 자, 공변세포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그러면은 공변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공변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감. 그렇지. 그러면은 수축하겠지. 공변세포 수축. 여기 공변세포 수축. 그러면은 이제 다시 기공이 닫히는 거지. 기공이 닫힘.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144페이지에 그 기공이 열리는 과정과 닫히는 과정에 있는 사진도 한번 보면서 그 사이에 이제 기공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그리고 닫히면은 기공이 안 보이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열린 기공은 주로 여기 낮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자, 됐고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 그러면은 증산작용은 이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는데, 자, 한번 볼게. 여기서 물이 이제 증산작용을 통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물이 이제 채워줘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뿌리에서 물을 이제 우리가 보통 식물들이 흡수를 하는데, 이 흡수한 물을 여기까지 잎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지.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끌어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뭐였어? 물, 이산화탄소, 빛이었지. 다시 한번 책 앞에를 볼까? 앱을 다시 보면은 134페이지 한번 봐봐. 광합성.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뭐였어? 물,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인데 물이 필요하지, 물. 근데 물이 보통 잎에다가
주지는 않고 우리가 뿌리에 스며들게 해서 뿌리에서 흡수를 하잖아.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뭐가 제공한다? 증산작용이 제공한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는 뭐가 된다?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다시 물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면은 식물체 내에서 물이 이동하는 원리 같이 읽어보면은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잎에 있는 물이 줄어들고, 그치? 여기에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물이 줄어들겠지. 증산 빠져 나가니까 줄어든 만큼 그래서 잎맥의 물관에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지. 물관은 줄기를 거쳐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여기를 채워주려고 뿌리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 힘을 증산작용이 제공을 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지. 증산작용의 첫 번째 역할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 제공한다.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 오른쪽에 살짝 조그마한 3번 보면은 증산작용의 역할이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별표를 쳐놓고 이걸 꼭 외워야 돼. 증산작용의 정의는 물을 빠져나가는 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지. 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증산작용의 역할 1번 방금처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이거는 됐고, 식물체 내에 수분량을 조절하게 된다. 자, 이거는 뭐 당연하겠지.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려서 뭔가 그런 걸 조절하는 것처럼 이 식물도 이제 수분이 안에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지. 수분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은 이제 증산작용을 통해서 내보내고 부족하면은 증산작용을 좀 줄이겠지. 그래서 수분량을 조절한다. 세 번째,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뭔가 체온 조절한다. 우리가 너무 더울 때 이제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땀이 나서 땀이 마르면서 이제 그런 몸의 온도를 낮추게 되잖아.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 여기서 기화를 하는 거지. 증발이 기화지, 기화. 기화는 물에서 이제 수증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열을 뺏어가. 열을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온도를 낮출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체온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이제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봐봤고, 이 증산작용과 광합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가 또 광합성이니까, 광합성과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광합성. 기공이 많이 열릴 때, 기공이 열리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해지겠지? 증산작용, 활발. 하고, 그러면은 이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렇게 되면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제 잎까지 이동하겠지, 물이.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가 어떻게 된다? 열린 기공을 통해서 이제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체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기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돼. 그때 흡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이 잘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 광합성이 활발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환경 조건. 조건은 이거는 딱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이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햇빛이 강해야겠지. 햇빛 강할 때. 왜냐면 이게 증발이기 때문에 증발이 언제 잘 되겠어? 더울 때 잘 되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빨래도 증발해서 마르는 거잖아. 그래서 햇빛이 많을 때
두 번째, 온도가 높을 때. 세 번째, 바람이 잘 불 때. 굿. 그리고 네 번째, 습도는 낮아야겠지. 너무 막 이렇게 축축하고 그러면은 빨래가 잘 안 마르잖아. 그런 것처럼 습도가 낮지, 건조해야겠지. 그리고 다섯 번째, 추가하면은, 식물 내에 수분량이 많을 때, 이 많을 다자인데, 수분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물을 내보내줘야겠지. 물을 내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증산작용이 잘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오케이. 이게 뭐 이거는 빨래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식물 내에 물이 많으면은 내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 나머지는 그냥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간중간 중요한 암기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왼쪽 조그마한 4번을 보면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식물체 내에 상승하는 원동력. 아까 그 우리 뿌리에서 흡수한 물들이 이렇게 오는 원동력이 1번이 뭐였어? 가장 중요한 게 증산작용이야.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증산작용이 가장 큰 힘이야. 큰 힘. 큰 힘. 증산작용이 제일 파워풀한 펌프인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 앞.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힘이 이제 이런 걸 또 도와주는 거지. 흡수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잎까지 올리는데 이거는 증산작용보단 약하겠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물 분자의 응집력. 그래서 물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서로 끌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힘인데 그중에 이런 세 가지가 있지만 증산작용이 가장 세다. 그래서 뿌리압과 물 분자의 응집력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잎의 구조에서는 표피세포에서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이제 잘 통과하고 이제 그 울타리 조직에서는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다. 표면 조직도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맥은 위가 물관, 아래가 체관이고 물관에서는 물과 무기양분, 아래에서는 유기양분이 이동한다.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건데 여기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기공이 생긴다. 이제 기공이 열리는 과정은 농도가 높을 때 물이 들어와서 팽창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기공이 생기게 되고 이제 반대로 기공이 닫히는 과정은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변세포로부터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공이 열리는 거는 주로 낮, 기공이 닫히는 것은 주로 밤. 그리고 이제 기공이 열릴 때 팽창할 때 왜 바깥쪽이 팽창하냐? 그러면은 그 바깥쪽이 얇고 안쪽이 두껍기 때문에 바깥쪽이 팽창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더 많이 팽창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식물체 내에서 이제 물이 이동하는 원리 그 증산작용을 통해서 잎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살짝 줄어들게 되면은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뿌리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가장 파워풀한 펌프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른 거는 뿌리 앞에 의한 것과 물 분자의 응집력이 있다. 그리고 증산작용과 광합성의 관계는 증산작용이 활발해지게 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은 광합성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 기공이 많이 열리고 그리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마르는 조건이랑 동일하다. 그래서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그리고 습도가 낮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물 내에 물이 많으면 물을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말로 한번 해봤는데 한번 이해가 잘 안되고 암기할 게 있으면 책을 보거나 암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강의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옆에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증산작용 확인 실험이야. 증산작용 확인 실험.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은 시험관 두 개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면은 잎이 달려있지 않은 그런 것보다 잎이 달린 시험관에서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든 거지. 그러면은 잎을 통해서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잎이 있는 쪽이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식용유가 있는데 자, 그림을 보면 여기에 물을 이렇게 담고 여기에 식용유를 이렇게 올려. 여기도 똑같은 물을 담고 여기도 식용유를 올리는 거지. 이 식용유의 역할.
뭐냐면,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증산작용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잎으로 나가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만 보고 싶어. 나머지는 잎이 없으니, 가지만 있으니까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는 게,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잎이 있는 봉선화만 물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식용유, 이렇게 물이 여기에도 있으니까 물이 스스로 증발도 하겠지. 근데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는 물 위에 이렇게 뜨지. 떠 있는 거지. 그래서 물이 증발하지 않고 식용유가 어느 정도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야. 물이 증발하지 못하게. 그래서 식용유는 물이 증발하지 않게 도와준다. 오케이, 식용유의 역할도 보면 좋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지. 여기 이렇게 똑같이 물 넣고 식용유 올리는데, 이번에는 이파리 있는데 비닐봉지로 씌울 거야. 비닐봉지로 씌우면은 어떻게 되겠어? 물방울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게 수증기로 나왔으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조금씩 맺히겠지. 그래서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놓으면 여기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산작용 한번 봐보고, 뒤에 이제 146페이지에 올리드 돋보기 한번 보면은 아마 이거는 그냥 이전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잘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숙제는 145페이지 페이지 145 그 개념 다지기 풀고, 그 다음에 페이지 146 올리드 돋보기 풀고, 146 올리드 돋보기 풀고, 그 다음에 당연히 149까지 한번 풀면 되겠지. 147, 149. 사실 그냥 145에서 149까지 다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강의 듣고 풀어오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 화요일날 봅시다.